자, 우리 결격 사유 하고 있죠, 우리. 83쪽에 맨 밑에 10번을 차례예요. 일단 10번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 등록 취소에 관한 내용인데, 자, 절대적 등록 취소는 총 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총 10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첫 줄, 절등치 사유 가운데 사망 해산과 결격 사유 2가지는 제외하고, 또 임등치 사유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이거 1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다만 이라고 써 있는 건 뒤에 가서 볼게요. 그럼 다음 페이지가 뭐냐 도대체 이게. 많이 뭐 복잡해. 처음 딱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절대적 등록 취소는 이렇게 있습니다. 절등치는 나중에 이렇게 외워요. 절등치는 해결거 양이지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외울게로 해요. 아까 제가 8가지라고 했는데 좀 줄이면 7가지가 돼요. 해결거 양이지체가 돼요. 절등치 사유예요. 그게 이제 박스 안에다가 넣어 드렸는데 일단 제외되는 건 제가 뺐어요. 해하고 결은 거기 빼고 적은 거예요. 이거는 빼고 나머지 거짓 부정 등록, 등록증이 양도되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거기 3번하고 4번 제가 묶어서 쓴 거예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거나 어쩌고저쩌고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2번 먹고 또 업무정지 위반한 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제가 작년하고 이제 오면서 암기법을 제가 바꿨어요. 바꿨는데, 자, 미투금전, 보휴, 사법처리, 이렇게 바꿨어요. 암기법 바꿨어요, 제가. 미투, 나도 금전을 보유하고 싶어. 사법처리 좀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미투금전, 보휴, 사법처리. 이렇게 이제 암기법을 제가 바꿨어요. 바꿨는데, 저번에 제 강의를, 전년도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좀 암기법, 이것만 바꿨어요. 안 바꾸고요. 이것만 바꿨습니다. 많이 안 들어, 종자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걸 바꿨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건 이 중에서, 해결 빼고, 거, 양이, 지체. 그다음 미 빼고, 투, 금전, 보휴, 사법처리. 이만큼. 이 3가지를 빼고, 이 노란색 박스로 친, 이 안에 있는 걸 위반하여, 이것을 위반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시험에 뜨면 결격이라고 문제를 풀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낼 땐 앞에 어떤 사유로 등록 취소됐느냐, 이 위반 사유를 꼭 적어줘요. 꼭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부정 등록한 사유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한 이유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금지 행위를 위반한 이유로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 사는 2개 이상 중개사무소를 두어서 나중에 다 배울 것들이에요. 2종 사무소 설치하여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84쪽에 맨 위에 읽어보면, 천천히 읽어볼게요. 절등치 사유 중에서 사망해산과 결격사유, 이 사망해산과 결격사유를 뺀 사유, 또 임등치 사유 중에서 등록기준 미달 이걸 빼고 나머지 사유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에 해당한다. 즉 아래 열거된 사유로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로.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제가 이걸 예를 들었죠. 예를. 등록증 대여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2종 등록하여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금지행위 위반하여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결격. 이렇게 푸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은 알겠죠 이제?
좋아. 나중에 결국은 이 절동시, 임동시사를 다 외워야 한다는 얘기지. 예외가 3가지가 있고, 이제. 자, 이런데, 이제 오른쪽에 반가로 2번은 뭐냐. 이 노란색으로 등록 취소가 됐는데, 그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지하는 경우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이자가 이때 뭘 했느냐. 이중 소속을 했어요. 이중 소속했는데 이 날짜는 2015년 5월 1일이에요. 2015년 이중 소속에서 이날 적발이 됐어. 이중 소속한 게 적발이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해 7월 1일 2015년 7월 1일 이자가 뭐 했냐면 적발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못 들은 걸로 해요. 자, 이중 소속을 위반했어. 아직 적발 안 됐어요. 적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이자가 7월 1일 날 뭘 했느냐? 폐업 신고를 했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났느냐? 1년이 지났어. 1년. 이때는 이제 2015년 7월 1일인 거고 1년 지났습니다. 지나서 2016년 7월 1일 날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폐업 기간이라고 불러준다. 자, 그런데 그 폐업하고 재등록을 했는데 예전에 폐업 전에 위반했던 거 이게 이제 적발이 된 거야. 이때 이제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등록 취소가 됐어요. 이 등록 취소가 된 날을 2016년 9월 1일이라 합시다. 이때 등록 취소된 거야. 그럼 등록 취소가 되면은 원래 몇 년 지나야 돼? 3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중개업을 못 하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 중개업을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이거를 빼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1년을 빼줄 테니까 이 기간만 지나면 다시 등록이 된다 이거야. 그럼 이자는 취소되고 나서 결국 얼마 지나면 2년만 지나면 2018년 9월 1일 되면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뒤에 배울 내용인데 폐업하고 다시 등록해도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폐업하고 재등록했어도 폐업 전의 위반 사유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하고 대신 등록 취소되고 3년 결격해서 폐업 기간을 빼준다. 그때 이제 또 어떤 걸 배우냐면은 만약에 이 폐업 기간이 2년이다. 그럼 취소되고 1년 지나면 되죠.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었다. 그러면 폐업 전의 사유가 걸려도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워요.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예를 들어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에 등록증 되어 있던 사유가 적발되어 등록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 후 2년간 결격이다 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 2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폐업 전에 이종 소속한 것을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결격이 아닌 거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거에 대한 일부 예외를 본 거고 지금부터 볼 것은 이거예요. 이걸 아예 적용하지 않는 3가지. 미해결이라거든요. 미해결. 이 3가지는 이걸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자고요. 3번 제목을 보면 등록 취소된 후 3년 이내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들 수 없다. 이걸 아예 적용하지 않는 사유. 동그라미 1번 등록 기준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거든요. 근데 법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걸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아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아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등록 기준만 다시 갖추면 언제든 다시 등록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 자, 이제 이건 지울게요. 자, 이 사유로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시험에 뜨면 어떻게 풀어라? 결격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요. 등록 기준 미달이 여기 들어가면 등록 기준 미달.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사망. 사망은 절동치잖아요. 근데 시험 낼 수 없어, 이거는. 자, 사망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됐어. 그러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결격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3년 지나면 개공되나? 이거 시험에 내면 안 되지. 해산. 해산이 시험에 나와요. 해산은 절동치가 되는데,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는 법 위반으로 취소된 게 아니고 그냥 회사 망한 거잖아요.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됐다. 그럼 그때 대표자 사원 임원이었던 자들은 3년 결격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알아서 갈 길 가는 거지 뭐. 갈 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장 보면은 이제 예제가 중요해요. 등록 기준 미달을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아니야. 2번, 법인의 해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원 임원이었던 자들이야. 결격이 아니야.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가 되어도 아예 결격이 아닌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미달하고 해산이다. 미달과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 아닌 걸로 푼다. 그러니 이 문장은 반드시 앞에 이유를 써줘야 되죠. 이런 것들로, 이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로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으로 풀고, 미달과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 아닌 걸로 푼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뭐요? 이 결격 사유. 이 결격 사유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결격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등록 취소되고 아직 3년이 안 됐더라도 그 결격이 해소되었다면 개공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결격에서 해소되지 않았다면 개공이 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동그라미 4번 좀 더 구체적으로 써드렸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때 다시 개공 등이 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자, 그래서 밑에 개공이 아래 쭉 열거된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각각의 결격 사유가 해소됐을 때 다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첫 번째 뭐 되었어요? 한정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았어. 아니면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았어. 그래서 이걸로 뭐 됐어? 등록이 취소됐다고. 그럼 언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종료 심판 받았을 때 다시 개공이 되는 거죠. 그 결격이 해소된 때. 그 다음 파산 선고 받아서 뭐 되면? 등록 취소가 됐다면 그 뭐가 된 때? 복권된 때 다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때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 다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아서 등록 취소되었다면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더 지났을 때 개공이 되는 거죠. 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이 되는 거죠. 또 자격 취소가 되어서 등록 취소됐다면 그 자격 취소되고 3년 지나면 다시 결격에서 벗어나서 개공되는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서 등록 취소됐다면 그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난 때 다시 개공이 되는 것이다. 이해 좀 되시나 모르겠는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밑에 지문 연습을 좀 해보죠. 예를 들어보자고요. 날짜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날짜를 예를 보면 이때가 언제냐? 2015년 5월 1일. 이자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2015년 7월 1일 등록 취소가 되었어요. 그럼 이자가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때. 자, 결격 사유 때문에 뭐가 되면 등록 취소가 됐죠. 그럼 이 결격 사유가 뭐 된 때? 해소된 때 다시 개공이 된다. 이 취소되고 3년 지난 때가 아니라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몇 년 지나면
2년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2년. 그럼 이자는 이제 2017년 5월 1일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밑에 1번 풀어볼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개공이 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지. 취소 후 3년 이내에 개공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개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오른쪽 맨 밑에 해설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자, 그럼 2번. 2번도 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자도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 똑같습니다. 2015년 5월 1일 이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 자, 이로 인해서 7월 1일 날 뭐가 되었어? 등록 취소가 되었어. 그럼 이자가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는 데가 언제냐고. 자, 2018년인데 몇 월 1일일까? 5월 1일일까? 7월 1일일까? 자, 마찬가지예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 결격사유잖아.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되면은 그 결격사유가 뭐 된 때? 해소된 때 다시 개공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지난 때? 3년 지난 때라고 답하셔야 되니까 이때는 결국 5월 1일이다. 7월 1일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보죠. 문장.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개공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개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상당히 어려워요. 조금.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해보죠. 이 노란색 박스로 인하여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두 가지. 미달하고 해산은 취소되고 3년이 안 된 자라도 결격이 아닌 걸로 푸는 거야. 이게 제일 쉬운 거지 일단은. 노란색과 미달 해산.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 결격 사유가. 이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됐을 경우는 이 결격 사유가 해소된 때 다시 개공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위에 있는 박스가 그거죠. 6가지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되면 그 결격 사유가 다 해소되었을 때 개공이 되는 거지. 취소되고 3년이 지난 때가 아니다는 그런 말이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시험에도 거의 나온 적은 없어. 이런 내용. 이 내용은 아직 경에 나온 적은 매우 심화 학습이에요. 주로 내는 건 이거예요. 주로 내는 건 노란색과 빨강색이 주로 나와요. 노란색으로 등록 취소로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으로 풀고 미달과 해산으로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 아닌 걸로 푸는 이게 가장 잘 나온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결격 사유로 취소되고 3년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결격이 해소된 때 다시 개공이 된다. 여기까지 하면 더 좋은데 어려우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한 19분 가까이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파트죠. 어려운 파트예요. 자,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이제 4장으로 건너갑시다. 90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있는 4장인데 93페이지 가시면 되고요. 4장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죠. 드디어. 이제 개공이 된 이후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사무소 설치와 이전, 분사무소 설치와 이전, 뭐 개공의 겸업, 그다음에 우리 소공 보존 고용인, 또 인장 등록, 휴폐업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는 게 4장 내용인데 4장 내용이 쉬운 편인데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한 6개, 7개 가까이 나오는 파트가 4장 전체가 되겠다. 이 부분은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파트예요. 자, 93쪽 시작할게요. 중개사무소 설치. 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한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등록한청 안에는 중개사무소를 한 개만 두라 이런 말이야. 또 하나 두면 딴 사람이 중개업을 할 게 아니냐. 중개사무소는 등록한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실제 법조문이 만자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앞에서 떴다방, 파라솔 설치하고 이런 거 할까봐 그때 만들어진 게 2005년에 만들어진 게 2번이에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번 이걸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취. 형벌은 1-1에 처한다. 임등취 1-1. 동그라미 4번도 가끔 나와요. 중개사무소는 면적의 규정이 없어 우리 법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걸로 그러면 돼요. 자, 위에 있는 내용은 중개사무소는 한 개만 두세요. 등록 관청 안에.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돼요. 임등취 1-1이다. 이런 얘기고. 자, 밑에 2번 분사무소. 자, 어떤 계곡만? 법인인 계곡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게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돼요. 법인도 주된 중개사무소는 한 개만 두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은 분사무소라는 분점을 둘 수 있다. 그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면 틀리는 거죠. 누구만? 법인만. 또 예를 들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식으로 해도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심화학습은 1, 2, 3번을 비교 정리를 하셔야 돼요. 1번은 이중 등록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앞에 이중, 뒤에 등록. 이중 등록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중 등록은 절등취 1-1. 2번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됐다. 이중 소속. 이중 소속. 이중 소속하면 개공이면 절등취 1-1, 소공이면 자격정지 1-1, 보조는 그냥 형벌만 1-1. 그다음 3번은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이라고 읽어요. 어떻게 해요?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그 사자라고 외우거든요. 1번 이중 등록 2. 이중 소속도 2라고 외우고요. 나중에 한 글자 따서 이중 등록 2, 이중 소속 2. 그다음에 3번은 이중 사무소 4로 해요.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취 1-1이다. 세 개가 다 비스무리해. 이 비스무리해서 이걸 잘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해드린 거예요. 이해를 해보면 이중 등록이란 건 말 그대로 등록을 2번 했다는 얘기야. 등록을 2번 하면 뭐 사무소도 2개겠지. 근데 이중 등록하면 절등치 줄 거야. 이중 사무소는 뭐냐? 등록을 한 번 했는데 사무소를 2개 뒀다는 얘기지.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법이 하나는 절등치고 하나는 임등치로 만들어진 뭐 그래 따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따라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중 등록은 절등치. 그다음 이중 소속. 이중 소속은 다 금지한다. 절등치, 자격정지, 보조는 행정처분 없고 1-1은 공통 다. 그다음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취 1-1.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중개사무소를 설치했는데 안에 액자를 이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이나 중개보수표나 이런 것들을 다음 페이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안에 걸으라고 밖에 걸으라고? 안에 걸어야지. 밖에 걸면 누가 걷어가요.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그려야지. 한쪽에 숨겨놓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뭐 그런 건 농담이 그냥 틀리게 내는 건 아니고요. 자, 뭘 걸어야 되느냐? 4가지.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사본. 원본. 4번이라고 X로 나와요. 당연히 원본 그래야지. 4번 걸면 원본은 딴 데 걸면 안 되잖아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근데 관원에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에서 신고필증을 받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10글자가 붙어 있어요. 원본 걸어라. 저는 이렇게 내고 싶어요.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라. X.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원본. 그다음 2번. 개공과 소공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원본. 거기는 4번이라고 2번이나 나왔어. 그리고 소공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는 의무자도 개공이에요. 이건 이 게시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지 소공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뭐 위반시 제재 적혀 있는데 소공의 자격증이 안 걸려 있어도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개공이 의무라면 점. 3번은 중개보수 요일표, 복비 메뉴판 걸어라. 복비 메뉴판. 그다음에 보증설정 증명서류 걸어라.
우리 공제 가입서 공제증서 이런 거라는 얘기지. 네 가지가 의무고 밑에 뭐 실무기록 수료증 X, 뭐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우리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법 개시무가 아니지. 실무교육 수료증 다 X로 풀어야 돼요. 실무교육을 안 받은 개공과 소공은 없죠.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 위반치 제재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거야. 이 단원, 이 부분에서 이제 과태료가 많이 나와요.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양가로 3번. 중개사무소 명칭이라는 건 상호를 말해, 상호. 중개사무소 명칭은 내 사무소의 사무소 이름, 상호를 만드는 방법. 자, 반가로 1번 제목이 뭐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얘네 둘은 사무소 명칭을 만들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용해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준다 이거지. 상식적으로 이걸 위반할 자는 없지. 위반할 자가 없을지라도 의무이기 때문에 항상 이에 따른 제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재가 없으면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의 과태료다. 예를 들어서 사무소 이름 만들어보죠. 법인과 공인중개사예요. 행운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다. OX. X.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지어야 돼요. 빼먹으면 안 돼요. 사무소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행복 부동산 OX. X. 행복 부동산 중개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때요? 행복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렇게 썼다. 자, OX. O예요. 왜? 어쨌거나 뭐는 들어갔어. 부동산 중개가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앞에 뒤에 다 뭘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뒤에 뭐 쓰기 어려운 용어죠. 근데 이거는 저 뒤에다 이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행복한 부동산 중개 해줄래요? OX? O. 뭐든지 이렇게 독특하게 지어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들 앞으로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 이거야. 자, 이어서 부칙상 개공. 부칙상 개공은 개공이지만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무소 명칭에 뭘 쓰면 안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오. 그럼 역으로 뭘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중개 이걸 사용해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29의 정답이었어요. 부칙상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 부동산 중개 이걸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자도 개공이죠. 개공이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주는 거야. 과태료. 3번 제목은 개공이 아닌 자. 당연히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도 다 쓰면 안 되겠지. 이걸 위반하면 형벌 1-1. 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은 개공은 꼭 쓰게 하고 개공이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하기도 못 쓰게 해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보호하겠다 이런 제도래요. 또 이 동네의 특징이 개공이면 과태료, 아닌 자는 1-1 이렇게 가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 다. 그렇구나. 밑에 4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명칭 사용을 위반했다면 그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위에 세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가로 1번 위반하면 과태료와 철거명령, 반가로 2번 아저씨 위반하면 과태료와 철거명령, 3번 위반하면 1-1 그리고 철거명령 이런 뜻이에요. 이 철거명령은 위에 다 들어간 세 가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오른쪽 이어서 철거명령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는구나. 그럼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그 뭐냐면 대신 철거시켜. 용역업체 동원해서 철거시키고 그 철거 비용을 위반자에게 물리는 걸 행정대집행이라고 그래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돼요. 그게 다른 게 들어가게 됐었어요. 다음 양가로 4번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 5개 광고물은 간판을 의미합니다. 간판에 지나가다 보세요. 이제 이걸 공부하면 그때부터 보여요. 지나가다 보면 간판에 그 개공의 이름이 다 적혀 있죠. 이게 의무였어요. 의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다음 두 번째 줄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괄호 빼고 그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라. 근데 괄호를 뭐냐면 법인의 경우에는 이 말은 법인의 주된 중개사무소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쓰세요. 분사무소 간판에는 신고필증에 적혀있는 책임자의 이름을 쓰세요. 이런 얘기죠. 그 책임자를 대표자라고 틀리게 잘 내요.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X 이렇게 잘 나와요. 성명을 안 썼어. 거짓으로 썼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말이고요. 구체적인 성명 표기 방법은 참고하세요. 가리형 간판이나 세류형 간판이나 돌출 간판이나 옥상 간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내 쪽에 하나만 써도 되고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성명을 안 썼어. 거짓 썼어. 아까 100만 원이야 과태료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등록한청은 철거명령 할 수 있다. 여기도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철거명령 할 수 있다. 철거명령 이행 안 하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다음 표시 광고.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라는 건 예를 들면 그 교차로 같은 데다 광고한다는 의미예요. 교차로 광고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교차로 한번 보여드리죠. 자, 매매한다. 어디 아파트? 자, 몇 동? 면적은 얼마? 가격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하죠. 광고하는데 이 광고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잖아요. 개공의 당연히 사무소 명칭 써야 안 써요? 사무소 명칭. 행복부동산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지. 이거 안 쓰면 어디 있어? 당연하지. 당연히 다 쓰지. 아니 당연하잖아요. 식당 광고라는 사람이 식당 이름 안 써요? 써야지. 명칭 써요. 연락처 쓰나요? 전화번호. 당연하죠. 이거 쓰지 말라고 해도 쓰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남의 집을 내가 팔아줄게 라는 광고잖아. 내가 내 집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개니까 중개해줄게요 라는 광고야. 중개한다는 광고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해야지 이거를. 개공이 아닌데 중개하겠다라는 광고를 한다는 건 무등록 중개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이 표시 광고를 허용해야 되겠다.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허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5년 전에 이게 신설했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사무소 명칭만 쓰니까 이 사무소 명칭을 쓰니까 정말 사무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안 되겠구나. 사무소 명칭만 쓰지 말고 이 사무소의 소재지도 적어라. 정말로 그 사무소가 있는가 해서 확인할 거야. 이 연락처는 당연히 누구여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여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처만 봐서는 이게 개공인지는 알 수 없으니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적어라. 이렇게 해서 이걸 개업공인중개사들만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 이런 제도였어요. 너 성명이 뭐야? 소연이요. 뭐 이렇게 외워도 돼요. 성명 소연. 근데 뭐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무소 명칭만 쓰지 말고 소재지도 써라. 연락처만 쓰지 말고 누군지 개공 이름 써라 이런 거죠. 하나 더 빼먹으면 이제 과태료 주겠지. 읽어보면은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할 땐 중개사무소와 개공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라.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빼먹으면 과태료. 그럼 개공이 아닌 자, 당연히 표시 광고하면 안 돼. 위반은 1-1. 소공, 보조원 다 안 돼. 개공이 아니면 다 안 돼. 개공만 표시 광고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가죠. 간판의 철거. 다음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지체 없이 미친 듯이 철거해야 돼. 세 가지. 이전 신고했어. 사무소 이전 신고했어. 사무소 옮겼잖아요. 종전 사무소에서 중개업을 계속할까 봐.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라. 그 다음에 폐업 신고했어. 하도 장사가 안 돼서 폐업 신고했는데 폐업 신고하고 정리를 하러 갔더니 그렇게도 안 오던 손님들이 두 줄로 서 있네. 얼른 철거해라. 중개업하면 안 되니까.
자, 등록 취소가 됐어. 등록 취소돼서 터벅터벅 사무실 정리하러 갔더니 손님이 세 줄로 서 있네. 중개업을 계속하면 안 되니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라. 입회취. 이전 신고했어, 폐업 신고했어, 등록 취소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라. 입회취.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휴업 신고했을 때 간판을 철거해라. X. 업무 정지를 받았을 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라. X. 이렇게 다 적어드렸죠. 밑에다가. 입회취. 좋아요. 대집행. 지체 없이 자진 철거해야 되잖아. 자진 철거 안 하면 등록 한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 정리를 해드릴 게 있는데 뭘 좀 정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좀 신경 써서 좀 적어주실래요? 자, 5개 광고물에는 뭐만 쓰면 되죠? 성명만, 개공의 성명을 쓸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는 뭘 써야죠? 사무소, 명칭, 또 소재지, 또 연락처, 그다음에 개공의 성명, 이거를 표기할 의무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비스무리하죠? 비스무리해. 두 가지 비슷합니다. 여기도 광고라는 말이 있고 여기도 광고라는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볼게요. 5개 광고물에는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자, OX.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OX. X. 근데 5개 광고물 간판에 전화번호 써, 안 써? 다 쓰잖아. 근데 그걸 의무는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문제가 치사해요. 이 연락처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5개 광고물에는 이름만 써라. 표시 광고 이렇게 성명이 소연이 이렇게 쓴다 이거지. 이걸 좀 비교해 주셔요. 비교해 주시고 97조 사무소 이전. 이번 시간은 거기까지인데, 자, 이렇게 설치한 사무소를 이전한다. 방금 우리 굉장히 짜잘한 내용을 많이 배웠잖아요. 여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이고요. 자, 사무소 이전은, 자, 여기는 이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합시다. 강남구에서 세모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모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 자, 강남구였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이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자가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자격증도 있는 거고 등록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중개사무소를 옮겼어. 그럼 당연히 자격증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서울특별시장 찍혀 있는 자격증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등록증은 강남구청장 이거 반납하고 서초구청장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하면 등록관청이 바뀐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뭐가 바뀐다고? 등록관청이 바뀐다. 그러니 강남구는 이전 전의 등록관청, 서초구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관할지역 내로 이전. 양거로 1번.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 자, 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며칠 안에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여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전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신고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이전부터 하라는 얘기죠.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게 사무소 새로 얻어. 이 새로 얻은 사무소도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되죠. 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돼. 뭐 사용 승인 받았으면 건축물 대장 아직 없어도 괜찮아. 가설 건축물은 안 되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명법을 확보해야지. 이걸 확보해. 확보하고 사무소 이전해. 정리 다 끝내. 정리 다 끝내고 이사 갔으니까 짜장 먹고 그다음 10일 안에 이전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사후 신고라고 그래. 이전하고 10일 안에 신고하라.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그렇게 외워요. 등짝에 짐 싸고 이사 간다고. 자, 등이 뭐예요? 등록증을 내라. 정확하게는 이제 원본을 내는 건데 더 정확한 용어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죠. 이 등록증을 도대체 왜 내야 되냐? 등록증이 서식이 어디 있냐면요. 거기다가 적으셔도 돼요. 등록증은 아까 73쪽에 있었어. 97쪽에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페이지 73이라고 쓰시면 되죠. 73쪽을 가보실래요? 자, 73페이지 갔더니, 자,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내 사진 붙여주고요. 성명도 있고, 성년월일도 있고, 개공이 종별, 내가 법인이냐, 공인중개사냐, 아저씨냐, 그다음 사무소 명칭, 내 사무소 이름, 사무소 소재지를 적네, 여기. 인장도 찍게 돼 있고, 그래요. 저 밑에 이제 강남구청장 이게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강남구 안에서 이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등록증을 내야 돼요? 강남구청장은 변함이 없는데. 뭐가 바뀌어? 소재지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등록증을 내야 돼요. 그럼 4는 새로운 사무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라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건축물 대장은 안 내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전 신고를 내면은 등록관청은 이거 두고 가라고 그래요. 다시 검토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이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불러다가 등록증을 다시 줘요. 자, 거기 어디냐면은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서 이 재교부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뭘까? 재교부라는 게 자, 기존의 등록증을 폐기하고 새 거 준다는 말일까? 아니면 기존의 등록증을 수정해 준다는 말일까? 어떤 쪽일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괜찮아. 흘려도 돼. 뭐? 수정해 준다고? 아니. 새 걸 줄 때 재교부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약속돼 있는 거니까 뭐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재교부라는 거 뭐라고 해? 새 걸 주는 걸 재교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교부를 받을 땐 무조건 수수료를 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데 한 2만 원대 정도 돼요. 비용이. 싸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강남구청장 찍혀있는 등록증에서 소재지만 바꾸면 되는데 뭐 굳이 뭐 새 거 받을 거 있냐? 그 등록증을 수정해서 다시 받아도 되지 않겠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찍어봐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취업스럽게 왜 그러냐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이 중에 다만 1번의 두 번째 줄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청 관할지 어디로?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한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도 있다. 자, 어디가 중요하다? 내로가 중요해. 내로. 여기를 뭘로 바꾸면 틀려? 외로 이러면 틀려. 내로 이전했을 때만 이럴 수 있다고요. 외로 가면 무조건 새 거 줘야지. 서쪽으로 갔으면 새 걸 줘야지 당연히. 내로 이전했을 때만 등록관청은 그 등록증을 수정하여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실제로도 수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많고 그쪽을 더 공무원은 권장해요. 후주에 새 거 받기를 원한다면 새 거 해주겠지. 돈 내면 되는 거니까. 수정해 주는 쪽을 권장해줘. 잘 수정해 줍니다. 자, 이걸 내로 이전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처리 기간은 그냥 참고하세요. 이전 신고서에 적혀 있는데 처리 기간이라는 건 이전 신고 들어가서 공무원이 검토하고 적어도 7일 안에 이걸 다시 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밑에 이제 심화학습은 말이 심화라고 써 있는데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시고 뒷장 갑니다. 관할지 어디로? 내로 이전, 외로 이전했다. 외로. 좀 강남구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제 이런 문제지. 어디 가서 신고할 거냐는 걸 알아야지. 어디 가서. 어디가 신고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역시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이겠지. 10일 안에 이전 신고를 하세요. 어디 가서 이전 후 등록관청. 저기다 신고하면 틀리죠, 이제. 이사 갔으니까 거기가 신고해야죠. 가까우니 망정이지. 뭐 부산이다 그러면 다시 올라면 너무 멀잖아요. 이사 가고 거기가 신고해라.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똑같아요.
등에 짐 싸고 이사 간다. 똑같아요. 등록증 원본, 사무사법 증명서류. 다시 불러다가 이번에 뭐만 해야 돼요? 그렇죠. 등록증을 재교부만 해야죠. 이때 등록증의 변경상 기재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그러면 X죠, X. 이제 등록증 받아서 가서 일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등록한청끼리 할 일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에서 등록했던 자예요? 강남구에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던 자예요. 그런데 이전 신고는 서초구에 이전 신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강남구청장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한 사실을 모르겠죠. 그렇지만 서초구청장은 이 개공이 어디서 온지를 알겠죠. 근데 이 개공에 관련된 서류가 여전히 강남구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 서초구가 강남구에 관련 서류 송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먼저 하는 게 낫겠죠. 그게 순서가 맞겠지. 요청이 들어왔으면 서류를 송부해 주겠죠. 어떤 서류를 송부하느냐, 이걸 지금부터 배우는 것이다. 자, 일단 저 신고했고 제출 서류 받고 재교부도 다 봤죠. 지금 다 봤고 밑에 재교부인데 밑에 주의도 X지문 넣어드렸고요. 수정 교부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저 밑에 서류 송부합니다. 자, 이 등록 한청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 신고 받은 이전 후 등록 한청은 종전 등록 한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받으면 마음이 급하잖아. 뭐 어떻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송부할 서류 3가지는 이렇게 외웁니다. 대개 한 마리, 배 딱 큰 개 한 마리를 미친 듯이 송부합니다. 그래서 미친 대개 한 마리, 뭐라고요? 미친 대개 한 마리를 송부한다. 대가 뭐예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그 개공권 생활기록부,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다음 개는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이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 다음 최근 몇 년치, 1년치 행정처분 서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관련 서류. 이걸 잠시 부연 설명드리면, 자, 이자가 오늘 업무정지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위반했는데 업무정지 사유 위반 사실이 오늘 적발됐어. 적발. 그럼 업무정지를 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공무원이 업무정지 사유를 적발했을 경우는 이자의 최근 1년간의 기록을 살펴봐요. 거꾸로 1년, 이걸 이제 최근 1년 이내라고 표현합니다. 1년 이내에 뭐 행정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깨끗해요. 그럼 이자에겐 업무정지를 줘요. 근데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를 한 번 받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또 업무정지 위반한 게 걸렸어요. 그때도 업무정지를 줘요. 근데 업무정지를 1년 동안 몇 번이나, 2번이나 받았는데 또 위반한 게 걸렸다는 건 사람이 아니지.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겠네. 넌 너무하지 않냐고. 어떻게 1년 동안 업무정지 2번 먹고 또 위반하냐고. 자, 이건 이제 정확히 발음을 잘 보세요. 최근 1년간 업무정지 2방을 먹은 거야. 다시 뭐라고요? 업무정지 2방을 이미 먹은 거. 이건 업무정지 위반한 게 걸린 거야. 그럼 업무정지를 위반한 게 걸렸는데 업무정지를 안 주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다시 최근 1년간 업무정지 2방을 먹었어. 먹은 거야. 근데 업무정지 위반한 게 걸린 거지. 업무정지를 안 주고 등록 취소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업무정지 먹고 또 등록 취소하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를 위반한 게 걸렸는데 업무정지를 안 주고 등록 취소해요. 그럼 이자가 여기서 최근 1년간 받았던 업무정지 기록이 있다면 송부해야지. 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전했구나. 그 소리도 보내야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으로 이제 이어져요. 오른쪽으로 이어져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행하라? 이전 후 등록한청이 행하라. 이걸 이전 전이라고 해서 이번 29회 정답이었습니다. 뭐 사무소 이전은 이런 과정을 이루어져요. 뭘 할만하죠. 할만하고. 오른쪽에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주겠다 이거고, 협회 통보도 들어가죠. 우리 등록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등록한청은 이전 신고 받은 걸 이달 걸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이런 게 있었잖아요. 협회 통보. 자, 이번 시간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저는 오늘 강의를 이걸로 끝낼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쭉 이어서 드실 수도 있죠. 나중에는. 그럴 수 있고, 일단 근데 밀리지 않게 4시간씩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재도 작년 책과 비교해서, 많이 가다듬었어요. 중복되는 내용 당연히 많죠. 중복이 안 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법조문은 다 똑같은 거니까. 개정된 거 다 반영하고, 또 제가 보다가 좀 오류 같은 게 있으면은 제가 바로 즉시 말씀드릴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고득점 얻으려면 기본서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기본서. 요즘에는 최근 29회 문제 봐도 매우 꼼꼼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 전년도까지는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었어요. 쉬운 편이었고, 제가 2018년도에 강의를 쭉 이제 하면서 몇 번의 이제 비판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너무 자세히 한다. 너무 자세히 강의를 한다고. 실제 과거 기출문제가 그렇게 깊게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막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거지. 힘들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막 듣기 싫다고 막 이런 사람도 가끔 있었어요. 거의 없었지만은. 예. 근데 결국 문제가 그렇게 나와버렸어. 문제가 이렇게 깊게 나와버렸어요. 아주 자세하게. 이게 문제 나오고, 앞으로 추세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공부해야 돼. 아주 꼼꼼하게 밑바닥까지 닳아가서 비로 쓸듯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서가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하고, 꼼꼼하게 제가 다뤄드렸던 꼼꼼하게 다 정리하고, 그다음 기출문제집도 있고, 뒤에 보면은 부록책도 있잖아, 우리. 부록책. 이 부록책에 보면 문제 있잖아, 문제. 이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집에 들어있는 건 200문제. 여기에도 들어있는 것도 이제 꽤 돼요. 꽤 됩니다. 중복되지 않게 제가 이제 여기에 배치를 한 거예요. 여기도 기출문제고, 기출문제집에 들어있는 것도 기출문제예요. 같이 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처음에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나중에 예상문제집 나오면 이제 제가 만든 문제가 나오는데, 예상문제집은 수준이 더 어려워요. 기출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처음엔 잘 공부하셔야 된다. 양질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을 때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을 때 실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밴드 있는 거 아시죠? 정지용 공인중개사법, 네이버 밴드 가입을 하시고, 지금은 초기라서 자료를 제가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만, 내년이면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촬영하는 2018년이니까요. 이제 19년이 되면 제가 좋은 자료를 많이 올려드려요. 특히 시험 막판에는 제가 출판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또 올려드리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를 많이 올려드립니다. 시험 막판에는, 9월, 10월에는. 근데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과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상관없이 여력이 되시면 오셔서 인사도 나누고, 또 이제 같이 문제도 풀어보고, 합격을 위해서 또 합격자 모임도 우리 하니까, 합격자 모임은 이번에 12월 달에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만나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우리 회사에서 밥 다 쏩니다. 이제 뷔페 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얼굴 본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잖아. 우리 그쪽 카메라만 보고 있잖아. 여러분도 저는 화면 보고 있고, 여러분 저는 얼굴 알지만 저는 여러분 얼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만나서 이제 같이 1년 동안 공부했던 회프도 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이제 분사모소 공부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